퇴직 전에 꼭 해야 하는 것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후회되는 것으로 재정관리, 돈 관리를 뽑았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고요. 연금 관련해서 후회되는 한 가지는 개인연금에 관심을 못 가졌다는 게 가장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자산 관련돼서 후회되는 한 가지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우지 않은 게 후회된다. 일자리 관련해서 후회되는 것은 퇴직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시작할 걸 이라는 후회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설문자료 조사가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 의견도 좀 담아 볼 거고요. 대한민국 50대 이상 퇴직자한테 물었어요. 은퇴자들이 느끼는 은퇴 후에 가장 후회되는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결과가 굉장히 공감도 되고 제 생각과 같아서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퇴 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는 첫 번째가 돈 관리예요. 돈 관리 좀 잘해둘 걸. 이게 가장 크죠. 제가 은퇴를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리미리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 많으면 해야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땐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퇴직 후에 일자리 계획이나 준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돈과 관련돼 있어요. 돈이 아주 많으면 일자리를 만들면 돼요. 회사를 차리거나 혹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돈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리고 건강관리, 취미, 여가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가족 및 인간관계 관리 이것도 어렵죠. 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인데 자 일단 1번 돈 관리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3.4%예요. 노인 2명 중에 1명이 빈곤하게 산다는 건데 OECD 국가 중에 1위고 OECD 평균이 15%, 거의 3배입니다. 압도적입니다. G5 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보면 미국이 그나마 좀 20%로 많은 편이고 나머지 나라는 10%대예요. 그런데 우린 43%.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된다는 건 빈곤하게 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3%면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주변에 5명, 10명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이란 얘기입니다. 피해갈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인데 OECD 국가들의 기대 수명보다 남자나 여자 한 3년 이상 더 삽니다. 일본이 되게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랑 한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6년을 더 살잖아요. 근데 보통 남편이 여자분보다 나이가 많은 케이스들이 더 많죠. 일반적으로는 남편이 3, 4살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남편이 나보다 10년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평균 기대 수명이 6년 더 여자분이 많고 결혼할 때 남편 나이가 나보다 4살 더 많았으면 남편 죽고 나서 나 혼자 1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이시더라도 반드시 노후 준비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남편이 알아서 벌어오겠지 내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연금 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신경 쓰셔야 돼요. 국민연금은 노후의 대안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이에요. 2039년부터는 은퇴자를 위한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오는 연금을 계속 까먹으면서 2055년엔 연금이 고갈된다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가 계속이 되면 2020년 기준으로 740조 원이던 국민연금이 1000조가 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55년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다 소진돼 버리면 안 되니까.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직장생활 하시고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 더 많이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받는 시기가 더 늦춰질 거예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는, 더 내고 덜 받는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너무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관련된 겁니다. 연금 중에 특히 개인연금 신경을 더 써야 했다라는 후회들이 많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신경 쓸 걸이라는 것은 지금 은퇴하신 분들,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은 이 말이 맞아요. 국민연금 아직 주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대이신 분들 혹은 20대 혹은 40대 초반이신 분들은 내가 65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국민연금 연금개혁하게 되면 굉장히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받게 신경을 쓸 건가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긴 좀 어려워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말이 맞다. 하지만 지금 한참 생활하시고 계시는 3, 40대 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개인연금에 더 신경 쓰셔야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덜 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확실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찾아 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 쓰지 않는 것 당연하고, 그리고 통장에 있는 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퇴직연금도 DC형으로 해서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굴려서 운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급여 인상률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은 DB형으로 그냥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C형으로 굴리는 게 유리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의 자산 관련해서 후회되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 투자를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투자 근육을 강화시키고 지식을 늘리고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이제 어느 날 등산을 시작하시거나 뭐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동네 뒷산부터 가고, 마라톤을 하고 싶어도 산책을 하고 천천히 달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근육을 강화를 시키죠. 등산 근육, 마라톤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심폐력도 높이고 나서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종잣돈 1억 모으기 전에 투자하지 마라. 저 이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일단 종잣돈 1억 만들 때까지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투자로 수익을 보충을 하게 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두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누군가 혹은 뭐 외국에 살던 뭐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먼 친척이 죽으면서 물려줄 후손이 없어서 나한테 10억을 물려줬다. 이걸 잘 굴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덜컥 맡겼다가 위험한 펀드에 넣었다가 손실을 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금씩 하셔야 돼요. 일자리 관련 후회되는 것 하나가 퇴직 후에 계속할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시작할 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미리입니다. 미리 퇴직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돼요. 치킨집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혹은 주말 농장을 하든 주말에 미리 그걸 해봐야 돼요. 퇴직하고 나서 뭐 몇 억이 있으니까 그냥 치킨집 프랜차이즈 할까? 혹은 뭐 빵집 프랜차이즈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은퇴자금이라고 생각했던 몇 억도 금방 날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예를 들어 카페라면 관련 자격증도 따고 주말에 커피숍 가서 알바를 해봐야죠. 여기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손님들은 어떤지, 그리고 이 관리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을 해보셔야 나중에 그 경험과 배운 걸 가지고 창업을 하든 부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덜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후회가 자격증이나 석박사 학위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퇴직하고 시간 남으면 그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때 머리도 더 굳고 체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직 팔팔할 때, 젊을 때, 머리 잘 돌아갈 때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주말과 저녁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퇴근 후 주말에 부업거리든 자격증이든 뭐 학위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할 수가 없잖아요. 학원을 다니던 동아리를 가입을 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맥을 쌓고 정보를 얻고, 사람들은 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도 배우면서 재취업, 재창업 혹은 뭐 학위, 자격증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업거리까지 미리미리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언제부터 해야 되냐, 퇴사 날짜가 정해진 분들이라면 뭐 5년, 10년 전부터 해야겠죠. 왜냐면 내가 2년 동안 주말 농장을 해봤는데 나랑 도저히 안 맞는다라고 하면 다른 것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학위를 따거나 자격증 따는 건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시간을 넉넉히 갖고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 3줄 요약하면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개인연금에 가득가득 채워 넣는다. 연금저축펀드, IRP 이런 거 다 아시죠? 여기에 최대한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후 준비를 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소비를 줄여줘요. 연간 개인연금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연간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일단 쓰거든요.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급한 것도 많고 사정도 많고 그래서 일단 돈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연초에 연금저축 일단 넣어라. 연초에 900만 원 일단 넣자. 연초에 9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연말연시 바쁜데 돈 나갈 때도 많고 그러면 제가 정말 대출받아 투자하라 이런 얘기 정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연금에 넣을 때는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냐면 연초에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리고 연금저축에 넣어요. 연금저축 IRP에 넣은 거는 거기서 계속 굴리는 거죠. 그리고 900만 원은 계속 월급 받을 때마다 갚아 나가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아끼면 빨리 갚는 거고 좀 급한 일이 있으면 좀 천천히 갚겠지만 연말까지 무조건 갚는 거죠. 그런데 이때 좋은 효과가 뭐가 있냐면 제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구매할 일이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좀 있고 성능이 빵빵한 거는 본체만 2,300만 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열어서 주거래은행 앱을 열었더니 뭐 마이너스 몇백만 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연초에 연금 넣느라 돈을 다 빼서 쓰고 대출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신상 컴퓨터를 살 것인가 열심히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당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당근을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컴퓨터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 좋은 컴퓨터를 사게 될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는데 2,300만 원 드릴 생각을 하고 검색을 했는데 30만 원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대 컴퓨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했고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는데 그 효과가 뭐냐면 이 계좌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보고 돈을 덜컥 쓰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당장 뭐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세이브를 했잖아요. 그리고 세이브한 돈은 당연히 마통을 갚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금에 돈을 꽉꽉 채워 넣으면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소비를 준비해 놨잖아요. 그럼 생활비의 눈높이가 맞아져요. 이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게 생활비의 눈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참 잘 나갈 때 1,000만 원씩 쓰다가 노후에 500만 원 쓰면 너무너무 불행해요. 그런데 잘 나갈 때 400만 원 쓰다가 노후에 350만 원 쓰면 괜찮아요. 소비의 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가 누리던 걸 비슷하게 누린다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은 연금을 많이 떼가거든요. 그 대신에 연금을 나중에 잘 보장해주죠. 연금을 많이 떼가기 때문에 월급이 굉장히 적어요. 받는 월급이. 그래서 이 적은 월급 갖고 생활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노후의 소비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대기업 다녔거나 뭐 임원을 했다 이런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개인연금에 가득가득 채워 넣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연금계좌 DC계좌 포함해서 돈을 투자로 굴려야 됩니다. 연금에 돈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요.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후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50% 100% 되는 수익은 못 내지만 5에서 7% 혹은 10% 정도 되는 수익은 적절한 자산 배분만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굴려 두어야 노후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자금의 크기도 굉장히 작아져요. 그리고 한번 금융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 정보가 계속 쌓이고 누적되거든요. 그러면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투자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내 돈이 깔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꼭 투자로 굴리길 바라고, 세 번째가 퇴근 후하고 주말 시간을 잘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원의 목숨 걸지 말자. 임원의 목숨 걸면 사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말에도 뭐 골프를 간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사 일에 얽매게 되는데 막상 내가 임원을 하려고 달려든다고 해서 내가 임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운과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줘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임원이 된다고 해서 뭐 영원히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년 동안 뭐 굉장히 좋겠죠. 기사 딸린 차도 타고 비서도 있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임원 끝나면 뭐 계열사나 뭐 자회사로 가서 뭐 또 몇 년 더 다닐 수 있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 낮은 확률에 너무 많은 걸 베팅하기보다는 오히려 퇴근 시간, 주말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거기서 인간관계도 좀 폭넓게 갖고, 취업이나 부업거리도 좀 찾아보는 거죠. 저도 은행을 20년 다니고 퇴사를 했잖아요. 나름 은행에 있을 때 꽤 열심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99%는 없어지더라고요. 네, 퇴사를 하는 순간 없어지고, 물론 아직도 뭐 소주 한잔 하자고 이제 연락 오는 분들이 있으셔서 뭐 굉장히 다행이고 고맙긴 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퇴직자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세 개만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